Jet planes in the night sky with you, getting high in the sunrise with you. 네, 안녕하세요. 심리타로의 안나입니다. 오늘은 6월 재운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네 개의 카드 더미가 있어요.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나 마음이 가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5초 시간을 드릴게요. 네, 심리타로의 안나입니다. 6월 재운은 1번 카드 리딩 할게요. 이미지 카드 미리 뽑았고요. 그 사람의 연락이 올지,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요, 지금 그 사람이, 자, 그 사람 굉장히 건의적인 분이셨네요. 건의적인 분이셨고, 원래 조금 사람이 우울이 있으셨어요. 근데 조금 여러분을 만나면서 많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좀 자만했어. 자만한 모습이 보이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괜찮은 사람이었고, 카리스마 있고, 보고 싶다는 생각 분명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여러분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시너지는 좋으셨던 것 같아요. 만나면서. 왜냐하면 그게 상대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성격이 조금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던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욕심이 많고 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지 않으셨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굉장히 꽤 괜찮은 여성, 카리스마 있는 여성, 그러면서도 굉장히 청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보호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은 여자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세하게 왜 헤어졌는지가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헤어지고는 이분 성격에서는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방이 먼저 진짜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 놓고 자기가 더 불안해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정을 찾으신 모습인데, 왜 헤어졌고 어떤 부분이 또 많이 안 맞으셨는지 제가 또 봐야지 또 여러분 입장을 공감해 줄 수 있으니까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귀인이셨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참으셨고, 인내해 주셨고, 어떠한 여러분이, 자기 자신한테 어울리지 않는 밀당도 나름 하셨어. 밀당도 나름 하셨고, 많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보내시다가 이 사람이 헤어지자 했을 때는 여러분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노는 거, 술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런 거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건 되는데 네가 하는 건 안 돼. 약간 이런 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면에 불안함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을 통해서 성숙했어요. 성숙했고 지금은 어떠한 이별의 휴유증이나 이런 걸 많이 극복하신 모습인데, 헤어진 거는 한 5개월 이상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최근까지는 여러분을 굉장히 그리워하셨는데, 어떠한 여러분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고 안 되겠구나. 그래, 너도 뭐 보통 성격은 아니지. 너도 참 도도하지. 너도 카리스마 있지. 하지만 너도 여린 모습은 참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이 사람이 좀 이별을 받아들이고 안정감을 가지고 어떤 이 이별에 수긍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상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시긴 하세요. 어떻게 관계가 흘러갈지. 이 사람이 연락은 올 수 있거든요. 올 수 있는데 그 연락이 뭐라 그럴까? 그 연락이 약간 여러분하고 잘해보자고 오는 연락보다는 뭔가 해결하지 못한 거, 궁금한 거, 혹은 자기가 뭐 어떤 필요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연락 올 수는 있거든요. 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는 어떤 그 연락을 받고 여러분이 이제 오히려 이제 다 포기하셔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상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그냥 카드 보이는 대로, 이거 제너럴이니까 아시죠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 조금 삼으세요.
이 상대방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불안함이 많고 미성숙한 사람인데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여사친 만나고 남사친 만나고 놀고 이런 건 괜찮아. 근데 1번 카드 분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이 하면은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줬어. 아니 넌 나한테 하지 말고 넌 이렇게 했잖아. 그거는 내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 그러면 헤어져. 그래서 이 사람 처음엔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지금 많이 안정감을 찾으셨어요. 이 사람이 아마 6월 안에는 연락이 올 거예요. 셋째 주쯤에 연락이 오는데 그 연락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이거 네가 날 그리워해서 나랑 잘해보자고 연락 온 연락 아니구나. 뭔가 내가 필요해서 혹은 뭐 여러분한테 돈을 좀 빌려줘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 혹시 뭐 거기 전화번호 아니 이런 것도 되고 이런 쓸데기 없는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그래 너는 너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모습은 여러분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는 생각을 해요. 달라졌다 생각하고 굉장히 여러분을 카리스마 있게 보고 한편으로는 내면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내면 자체가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내하고 기다렸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도 좀 서로가 많이 벗어난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서로 많이 벗어나셨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이제는 나쁜 것보다는 그래 그때 참 좋았지 그때 그래 너가 이랬지 라는 생각은 뭐 이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정이 되신 거죠. 두 분 다 안정이 되셔서 각자의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 연락이 오기는 와요. 오는데 그 연락이 짜지 않아. 진짜 시덥잖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이런 나쁜 SS 역시 너는 그랬군 하고 이제 완전 포기하고 자기 일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그래요. 제 오늘 보러 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싶은데 근데 솔직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확실한 거래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순진한 척해 순수한 척해 하지만 안 순수한 사람이야. 그냥 지중심적인 사람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건 돼.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건 안 돼. 왜? 내로남불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참았는데 그게 갭이 안 좁혀지고 이 사람은 끝까지 이기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좀 힘들고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좀 배운 게 많아요, 이 사람은. 이제 지금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안정감을 찾아가지만 여러분도 이 사람이 연락 왔을 때는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그리워서 다시 잘해보자고 하는 연락이 아니라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 깨달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굉장히 멋있는 여자, 여린 여자로 보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다시 잘해보자 이런 마음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딴 이성이 있나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컵이 또 나왔네. 시덥잖지 않은 연락. 감정이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한테 약간의 감정이나 미련과 그리움은 있지만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 보이긴 하는데 뭐 다시 잘해보자 간절하게 우리 해보자 이런 마음은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이 사람 딴 이성이 있나 제가 볼게요. 이렇게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제 오늘 보러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딴 이성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나의 길이 맞나, 이런 부분을 많이 깨달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람한테 귀인이셨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딴 이성이 보이진 않아요. 딴 여자가 있고 뭐 그런 것보다는 아직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또 여러분하고 잘해보자고 뭐 어떠한 적극적인 대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연락이 올 수는 있지만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실망할 수 있는 연락이고 여러분 이 사람은 약간 좀 지금은 자신의 인생의 전반적인 과정, 인생의 하나의 숙제, 뭐 인생의 시작점, 새로운 변화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은 좀 이별에 대한
걸 많이 받아들이셨고 안정을 찾으신 모습이시고, 원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미성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던 장점이나 이런 걸 많이 찾으신 모습이 보이시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기인이셨던 거야. 이만큼 미성숙하고 내로남불하고 아나무인의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여러분 좀 바꾸셨거든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힘드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연락은 올 거예요. 오지만 여러분도 연락을 받아보시면 아실 거야. 참, 이거 물어보려고 너 연락했니? 약간 이런 느낌 받으실 거거든요. 근데 딴 이성이 있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어떤 새로운 걸 시작하고 일을 하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운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사람은. 왜? 여러분을 통해서. 본인의 뭔가를 깨달았거든. 본인의 장점도 깨닫고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고 본인의 인생의 방향의 흐름도 깨닫고 많이 깨달았어.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하고 다시 연결된다든지 그런 모습은 없는데, 여러분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될지 그거를 한번 제가 볼게요. 그래도 이 썬카드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러분이 연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는 것보다는요, 연락이 오시는 걸 기다리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연락이 왔을 때 분명히 시덥잖은 연락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연락을 조금 긍정적이게 받아줬을 때, 여러분이 물론 그 연락만 받아봐도 아실 거예요. 너 이러려고 나한테 연락했니? 이런 느낌 받으실 건데, 그래도 그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이 긍정적이게 했을 때 어떻게 관계가 흘러갈지. 그래요. 우선 여러분이 이 사람이 시덥지 않는 연락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잘 받아줬을 때 관계가 이어질 수는 있어요. 아직 뭐 두 사람이 이어질 수 있는 한 번의 그거 관계가 있는데, 이어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세븐이 두 개가 나왔고, 그러면 물론 결실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참아주고 받아주고 인내해줬을 때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결실이 좋을 수도 있어. 다시 재회를 한다든지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인내 시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사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걸 본인이 알아.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는 연애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지.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그 시간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으면 긍정적인 연락을 받으시면 되고, 니 진짜 이런 걸로 나한테 연락을 했다고? 이런 마음이 드시거나 실망감이 드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좀 보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목적은 뭐 너무 여러분 눈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딱 그만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어차피 모든 게 여러분이 몫이고, 카드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면 되는데, 연락은 6월달에 오실 거예요. 한 셋째 주쯤에 오실 거고, 이 사람의 특성은 너무나 잘 보여져요. 아나무인하고 내로남불이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약간 이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마 일어섰기 자기가 이별을 고했을 거야. 근데 연락이 오면은 이 사람은 되게 자존심 상해서 잘해보자고 이렇게 연락 못 와요. 못 왔을 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잘 받아주시면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이 자기 인생과 삶을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향이 그게 가능하다면 이 사람하고 뭐 연락을 뭐 그냥 띄엄띄엄 주고받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연애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연애 기준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이 다시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 또 헤어지자 그러겠죠?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연락 왔을 때 좀 현타가 오실 것 같아요.
현타가 오셔서 그래 넌 너 갈 길 가라 난 내일 열심히 한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좋게 받아준다면 잘 이어갈 수는 있어. 하지만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 왜냐 이 사람 안 바뀌거든요. 원래 사람 안 바뀌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부분은 잘 선택하셔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도 이미지 카드를 뽑으면서 네, 조금 여러분은 좀 자기 내면의 자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뭐 사랑이란 게 중요한 요소죠.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사랑이란 건 어떤 내 삶의 활력이나 에너지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이제는 좀 자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혼자서 어떤 이 삶에 대한 통찰이나 또 관계에 대한 깨달음이나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에잇 펜타클이 뜬 것 같거든요. 열심히 좀 내 삶에 집중하고 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니? 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은 여러분을 굉장히 멋있는 여성으로 보고, 아, 내가 저 여자를 보호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도 있어요. 있지만, 뭔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연애를 할 상황이 못 된다든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새로운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배움도 그렇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이 뭘 해야 될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다시 한다고 해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상대방과 다시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일과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연락은 올 거예요. 하지만 연락을 받아보면 여러분이 좀 실망할 수 있다는 거.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6월 재혼이 상대방이 연락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연락이 여러분한테는 현타를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불안하고 미성숙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했고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굉장히 멋있는 여자 그리고 한편은 여러분을 많이 보호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 제너럴 리딩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조언 삼아서 여러분이 조금 더 덜 힘든 시간 덜 아픈 시간 여러분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도 많이 찾으신 것 같은데 연락이 온다고 제가 얘기했다고 꼭 그 연락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 사람 연락이 오든 안 오든 이 사람과 다시 잘 되든 안 되든 멋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기의 인생과 내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너럴 리딩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6월 한 년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한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월 재혼은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미지 카드 미리 뽑았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의 흐름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 현재 상황까지 뽑아봤습니다. 그럼 봅시다. 6월 재혼이 그 사람의 현재 상황 2번 카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카드를 약간 보이는 대로 리딩을 해주는 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필요한 부분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이 안정되셨어요. 많이 안정되셨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이분하고 여러분하고는 약간 결혼 또 얘기가 오가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헤어졌을 때는 편했어요, 이 사람은. 부담감도 없었고 편했고 좀 너랑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랑 헤어지자마자 환승 이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서는 이 사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금전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많이 힘들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환승 이별을 했다면 지금 그때 여러분이 헤어졌을 때 만났던 여성이랑 잘 안 될 거고요. 여러분하고에 대한 마음이 헤어졌을 때 그래 홀가분하다 뭐 결혼이란 건 인연이 돼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후회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번 카드 뽑아주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후폭풍이 좀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공허감을 많이 느끼는 상태가 곧 올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면은 굉장히 자기한테 안정감을 줬던 사람, 그리고 애틋한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이 좀 서로의 성향이 맞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티키타카도 괜찮았고, 그리고 즐거웠어요. 한국에 있으면 즐거웠고,
그리고 서로가 진짜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너가 진짜 나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케미가 좋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는 마음은 그래도 너도 약간 성격이 개팍했어. 불안했어. 넌 약간 네 멋대로 하려고 그랬어. 약간 이런 마음을 한다고 하거든요. 후폭풍이 오면서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지만 우리가 그때는 안 좋았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안 맞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점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관계의 흐름. 이분은 여러분의 연락을 좀 기다리실 거예요. 처음에는 겉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막 딴 사람도 만나는 것처럼 보이고 소개팅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행도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새롭게 시작하고 여러분을 다 잊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 내면은 여러분을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페이지 소드 여러분은 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연락이 언제 올지. 또 이제 궁금한 것좀 또 뽑아봐야죠. 네, 연락이 언제 올지. 페이지가 굉장히 좀 약한 카드라서 갈팡질팡은 해요. 하는데 연락이 온다면 언제 올지. 6월 첫째 주 지났으니까 둘째 주부터 볼게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타로는 보통 한 달 다니니까 7월 첫째 주까지 보겠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 연락이 오신다면 6월 넷째 주에 오실 것 같고요. 페이지 소드가 2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한테는 지금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서 그쪽을 정리하든 만약 여러분하고 연락이 잘 돼서 하면 한쪽을 정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누군가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연락이 온다면 6월 넷째 주. 넷째 주. 이 사람이 6월 셋째 주에 좀 힘들어지고 아마 지금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6월 셋째 주에 힘들어지고 여러분한테 6월 넷째 주에 연락이 올 수 있고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깊은 관계는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의 어떤 썸이나 연락이나 이런 거를 좀 정리하고 여러분한테 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만났던 상대방도 이 사람이 좀 버겁고 힘든 상대였어요. 그래서 이 후폭풍이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그리워한다든지. 근데 분명히 다른 이성이 보이기는 해요. 보이긴 하고 여러분하고는 조금 진지하게 결혼까지도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은 약간 뭔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 되셨나? 뭔가 결혼을 많이 찾는 모습? 그러니까 그게 꼭 결혼이 아니라도 약간 좀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오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단점을 이 사람은 좀 안 것 같아요. 안 것 같고, 여러분 역시 이 사람이, 잠깐,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보는지 보자. 여러분은 이 사람 약간 조금 성격이 급하고, 자기가 사고치고 수습을 잘 못하는 사람 같거든요. 여러분은 이 사람 어떻게 보는지. 제가 또 궁금하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환상이 좀 있으셨거든요. 기대감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이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셨네요. 왜냐하면 어떤 두 사람이 있을 때 케미가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람이 좀 소울메이트라 생각하고 이 사람을 좀 마지막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했던 것만큼 이 사람은 성숙하진 않으셨어요. 성숙하진 않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썸녀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괘씸하고 분노도 생기고 이런 모습도 보이시는데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일을 겪어보면 그 사람 본성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정도로 본성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만약 여러분을 만났을 때 나 널 너무 사랑해.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했지만 그게 그때는 진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또 그걸 믿고 싶었고 여러분은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쉽게 변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은 그 상대랑 잘 안 된다는 거. 안 돼서 현타 오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6월 넷째 주에 연락 올 거고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한테 왔을 때는 한쪽은 분명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온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우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 되게 잘 지내 보이고 새롭게 뭔가 시작한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이 사람 여러분하고의 그리움도 있고 미련도 있어요. 그리고 좀 갈수록 지금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이 비교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돌아오려는 감정이 커지고 결국에는 나이트 오브 컵스 마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여러분 연락을 좀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다가 6월 넷째 주가 지나면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고 이 사람이 분명히 다른 썸녀나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뭐 양다리 걸칠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 사람한테 좀 집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괘씸하지.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놓고 나하고 이렇게 나밖에 없다고 그 나만 사랑한다 그래놓고 금방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원래 애정 결핍이나 애정 결핍이 있고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못 견뎌 해요. 못 견뎌해서 그 시간을 혼자서 못 버티기 때문에 다른 이성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이성을 금방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갈수록 현타 오고 힘들어지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여러분을 계속 그리워하고 여러분은 우선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와 네가 이럴 수 있어 하고 어이가 없지만 아마 6월 넷째 주에 이 사람하고 연락이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운명의 수레바퀴 이어가는 게 보이지만 여러분한테 한 가지 제가 걱정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들의 허상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여지는 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그 당시엔 진심일 수 있지만 이 남과 여라는 건 여자라는 건 부부도 그렇잖아요. 서로 서류만 정리해보면 금방 남이 되듯이 어떤 혈연이나 핏줄이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뒤만 돌아서면 남이 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한 환상 여러분이 좀 순진하실 수도 있어 보이는데 환상이나 어떤 그런 나의 모든 걸 거는 그런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다시 이어갈 수는 있거든요. 라는 생각이 들고 6월 넷째 주 연락이 오고 두 분 사이에는 케미가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여러분이 헤어졌을 때 금방 여러분이 이 사람이 썸녀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은 너무 이렇게 집착을 안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여러분이 소설 쓸 수도 있고 환상이라는 게 뭐 이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환상일 수도 있지만 너 그때 그 여자랑 이랬던 거 아니야? 저랬던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환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어떻게 뭐 둘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이 딴 여자가 있다는 거 알면 그 여자는 분명히 깨지고 여러분한테 오거든요. 너무 의심하고 소설 쓰고 여러분의 땅굴 파서 막 혼자 막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한테 사랑했다 해도 그게 끝난 사이라면 그 사랑만 지키고 막 한결같이 순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저는 몇이나 될까 생각이 들어요. 뭐 10년, 20년 하는 사람들도 변하거든요. 결국엔 네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그 말과 뭐 이런 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이 나한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분명히 케미는 좋았어요. 근데 제가 헤어진 이유를 봤을 때는 어떤 결혼 문제나 이런 거에서 환경적인 요소가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고 혹은 감정이 서로 좀 권태기 이런 거 오셔서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가는 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환상도 버리시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현재 딴 여자가 있다면 와 헐 너 나랑 결혼하고 나랑 사랑하자는 넌 딴 여자가 생겨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 사람은 그 끝이 나면 정말 언제 뒤돌아서는 게 여자일지 모르고 언제 달라지는 게 남자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만남 이어갈 때 여러분은 너무 좀 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너무 소설을 많이 쓸 수도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좀 내려놓으면 서로 좋은 관계로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노, 불안 뭐 이런 거는 조금 덜어놓으시면 6월 넷째 주 연락이 온다고 하니 그때 되면 다시 좋은 관계로 이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후폭풍하고 마음이 공허해지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좀 정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좋다면 못 놓겠다면 아무리 우리가 신분의 격차가 많이 나고 환경적인 게 많이 차이 나고 결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도 내가 너를 놓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은 어떤 그런 부분 조금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 사람한테 매력을 많이 느끼셨고 분명히 다시 시작한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분도 여러분의 연락을 좀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옆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하고의 같이 함께했던 시간이나 케미는 잊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분하고 이런 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점이 자기랑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이성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이 자꾸 비교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다시 찾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관계가 있지만 어떤 여러분이 이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있다는 거나 나한테 네가 말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소설이나 뭐 환상이나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또 금방 환상에 빠지거나 이런 걸 좀 조심하시면 조금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관계를 이어가신다면 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은 되게 마음이 약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마음을 주면 간슬게 답해줄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했던 게 거짓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녀는 돌아서면 남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와 네가 이럴 수 있다고 이럴 수 있어. 그게 사람이잖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 그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또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금방 왔을 때 난 널 너무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했다. 그것도 너무 믿지 마. 몰라. 결혼식장은 들어가 봐야 알아. 누구랑 들어갈지.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그런 거에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순수한 사람들 참 좋아해요. 사랑해요, 저는. 그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쁜 세상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를 우리가 인정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6월 넷째 주에 연락이 옵니다. 왔을 때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 각본 쓰고 시나리오 쓰고 이 사람 말을 너무 믿지 않는 거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는 리딩이 되겠고요. 이 사람은 현재는 지금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고 앞으로는 후폭풍이 올 것이고 지금 누군가 있다면 그 상대를 만나면서 여러분을 더 그리워하게 될 거로 보여져요. 그럼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이미지 카드 보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연애라는 거는 장기전이지 단기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어떤 금방금방 마음을 보여주고 그걸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타입이라면 상대는 좀 그게 안 되는 타입일 수 있어요. 느리고 어떻게 보면은 말은 앞서지만 행동이 안 따라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너무 자신의 기준점을 두면 힘들어지잖아. 내가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너무 믿지도 말고 그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도 말고 그냥 이성적으로 상대를 보고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가면서 연애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도 제너럴 리딩인 거 아시죠? 네,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6월 한 달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월 제외온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미지 카드 미리 뽑았고요. 그 사람이 앞으로 취할 행동, 연락이 올지 안 올지겠죠?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람 현재 상태까지 뽑아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6월 제외온. 또 제외온을 빠지면 섭섭하죠, 우리. 제가 요즘 좀 많이 상태가 피곤한 상태라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좀 이해해 주시고.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상대방은 굉장히 여러분이 헤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새로운 인연이 오늘 왜 자꾸 새로운 인연이 많이 보이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특이하게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방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소드가 다 나왔거든요. 소드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게, 여러분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자기가 상처도 많이 줬고 자기가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의 대화가 잘 안 됐고 서로가 각자의 세계가 너무 강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상처가 많이 남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소드가 다 나왔지? 제가 잘못 뽑은 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안정적인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처음에 힘들었고 여러분은 그리워도 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인연이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안정을 많이 찾으신 모습이 보이시고요.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내가 상처 준 사람, 우리는 서로 대화가 안 됐던 사람,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왜 이랬는지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드가 많이 나온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이 사람의 스토리. 네 장으로. 여기도 소드가. 엄마나. 아, 두 분은 왜 이렇게 힘들게 헤어지셨지? 되게 많이 헤어지셨고, 아니, 되게 힘들게 헤어지셨고, 그 시간들이 서로가 힘들었거든요. 서로가 나인 소드가 나왔고, 텐 소드도 나왔고, 감정과 열정은 서로 분명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거를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다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셨나요? 카드 흐르는 걸로만 봤을 때는 약간 여러분, 아니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이. 저는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여러분이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여러분이 약간 환승 이별을 했다든지 약간 이 사람을 배신을 한 모습도 보이시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약간 환승, 다른 이성이 이미 있었는 상태에서 상대를 만났다든지 그런 부분이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되게 이 사람은 상처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카드에서 소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소드 나왔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마 이 사람 연락 왔을 때 한 번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차단했다든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어. 이 사람 헤어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잠도 못 자고 괴롭고 한 3일을 날을 새고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왔고 나 그거 아니야. 나 이 사람 정리할게 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힘들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상처를 진짜 많이 줬고 너한테 다 숨겼고 배신 때렸고 미안하다. 네가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거든요. 하시고 여러분한테는 또 새로운 어떤 기회가 오는데 이게 상대방 연락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이성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도 이미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그 새끼가 어떻게 지내는지 나한테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요 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 너무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고 상대가 원래 끼가 있었고 바람끼가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바람녀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든지 여러분이 있는데 딴 여자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해보면 여러분 놓치고 후회했어요. 후회하고 힘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못 돌아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물론 연락 한번 까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고 너한테 상처 줬고 내가 너를 힘들게 했고 너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도 날 안 받아주겠지. 그래 당연히 안 받아주지. 양다리 걸쳤는데 생또라이도 아니고 나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흘러가는 대로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한종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야 되는 게 예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서로 그냥 서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진심이 아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겠죠. 왜냐면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면 좋지 않았다면 이렇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조차 안 하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걸 깨달았고 연락을 안 받으셨고 힘들지만 이 관계를 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한테 새로운 인연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만날 때 딴 여자가 있었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여러분한테 자기가 상처를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보도록 할게요. 힘드네요. 네, 여러분하고의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이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계속 거부하고 안 받아줄 것 같고, 여러분하고 내적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이 사람과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니란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새롭게 다른 사람하고 시작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고요. 이 사람이 연락을 온다고 해도 여러분은 어떤 주위의 시선이나 뭐 여러분 친구들이 다 알고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과 다시 잘 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 연락이 올지 안 올지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아니야, 먼저 이 사람이 다른 여자랑 어떻게 됐는지 제가 뽑아볼게요. 분명히 그때 여자가 있다고 나오니까 그 가정하에 딴 이성이랑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이 딴 이성과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이게 좀, 이런 거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얼씨구나.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지 안 올지. 진짜 미치겠다. 아니, 저는 근데 보이는 대로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을 참 많이 힘들게 했지만, 아직도 내면에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 다른 여자랑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고 난리 났거든요, 지금.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이 사람 기다리지 마세요. 너무 이 사람은 여러분의 상처를 크게 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분명히 후회는 하지만 지금 있는 이성이 더 좋아요, 이 사람은. 그 사람하고 더 잘 맞고 더 좋고,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상처받을 수 있고, 또 기다려야 될 수 있고, 또 불안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만 자꾸 커지고, 이 사람한테 받는 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쁜데? 너무 악질인데? 진짜 재수없다. 지금 이 사람은 딴 여자랑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고, 벌 받을 거예요.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은 내면적으로 이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새로운 인연을 뽑아볼게요.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려봤자 의미가 없어. 사람이 기다리려면 그 사람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인간은 의미가 없어. 상대 여자든 남자든. 얘 의미 없는 사람이야.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쓰레기거든요. 기다리지 마세요. 진짜 기다리지 마세요. 이거 진짜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새로운 인연이 어떻게 될지 제가 보겠습니다. 6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7월 첫째 주. 좀 쇼킹 받아. 진짜. 여러분은 6월 달은 이 사람들 계속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배신감도 많이 드시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감정적인 기복은 잘 조절하실 것 같은데 7월 달에 새로운 인연의 운이 있다고 하니까 7월 달에 이 사람 연락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연락을 저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연락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 상대방을 못 정리할 것 같거든요. 못 정리한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연락 올 것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탕 발림을 하고, 물론 본인이 후회는 했어요. 후회는 했지만 지금 있는 이성과도 차이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7월달에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받아주지 마시고, 7월달에 여러분은 새로운 인연의 운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6월달은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어요. 괴롭고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 잘해도 힘든 건 힘든 거야. 아픈 건 아픈 거야. 배신감 배신감인 거야. 상처받은 건 상처받은 거야. 무섭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이 이 사람 많이 사랑하고 믿어주고 싶고 내가 본 게 가짜라고 믿고 싶고 이 사람 무의식적으로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큰 거 잘 알겠거든요. 근데 한 번 그랬던 사람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결같이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결국에 변해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변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변할 거예요. 안 변하고 여러분한테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거든요. 7월 달쯤에 연락은 올 수 있어요. 연락 오면 여기는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너무 나빴거든요. 너무 나빴고 여러분은 지금 엄청 자기 자신을 조율하고 컨트롤하고 정말 병리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빠둥빠둥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힘드신 거 맞아요. 당연히 분노감 들고 배신감 들고 그러면서도 내가 얘를 왜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다리시는 것도 알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여러분 잘못 아니고 원래 그냥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인 거야. 그거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분노할 필요도 없어. 왜 분노해? 뭐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돌아와도요 또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 한 번 이렇게 하자 했던 사람 한 사람은 두 번을 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이랄지 두 번, 세 번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순수하시고 감정이 솔직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상대한테 좀 오픈되게 다 모든 걸 보여주시는 분이신 걸 얘는 알아. 여러분이 순수한 것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지금 이성과도 잘 지내. 잘 지내. 7월 달에 이 사람 연락 올 수 있거든요. 연락 오면 제가 진짜 말하는데 여러분 제 릴이 지금까지 했는 게 맞다면 이건 진짜 쌍욕해야 돼. 쌍욕하세요. 쌍욕하시고 여러분 지금 잘 조절하고 힘든 건 아는데 그럴 수 있어요. 뭐 이 사람이 뭐 한번 뭐 과거가 있을 수 있어. 뭐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기꾼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과거는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내가 만나면서 딴 여자를 만나는 건 지금 문제잖아. 그거는 또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배신이잖아. 여러분 안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감정이 큰 건 알겠거든요. 근데 분명히 새로운 인연 또 7월 되면 인연이 완전히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연애운이 전환된다고 하니까 7월 때까지만 힘드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과거가 어떻든 저는 별로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진실했냐 안 했냐 그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여러분한테 안 진실했다는 거지. 그래서 미안해 한다는 거지. 양심은 있네 꼴에 또.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7월 달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연락 온다면 쌍욕 해주는 거. 욕 연습하고 싶습니다. 우리 욕 연습. 너무 나빴거든요.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한 거 알고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6월달까지 좀 힘든 모습 보이시고 이 힘든 게 빠져야지 여러분한테 새로운 연애운이 들어오시니까 힘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셨을 것 같고 네 3번 카드도 이미지 카드 보면서 리딩 마무리하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 혹은 어떤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이성적이게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이 생각에 깊게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생각할 건 하나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또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을 농락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물론 여러분이 6월 때까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죠. 연애에도 애도 기간이 있으니까 분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잘 이겨내셔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걸 찾으셔야 돼. 찾고 잘 버티셔서 잘 이겨내셔서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순수함을 알아주는 사람을 보는 눈만 기르면 돼. 여러분의 순수함을 이용하려는 사람 말고 여러분의 순수함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시면 되거든요. 그런 시간을 6월달에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제너럴 리딩이니까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안 맞았으면 좋겠고
3번 카드를 많이 안 뽑으셨으면 좋겠고, 네, 제너럴 리딩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6월 한 달을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리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번 6월 재회운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지 카드 미리 뽑았고요. 그 사람 앞으로 취할 행동,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지금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현재 상태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리딩이 전반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운이 빠졌네요. 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4번 카드 좀 낫다. 좀 낫네요, 여러분.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커요. 그리움이 크고 헤어지지 않은 소리는 상대방이 먼저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하고 상대방이 왜 그랬냐면 자존심이 세고 어떤 앉으려고 하고 좀 성격도 화끈한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고 화끈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본인이 했는 말을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자기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을 지금 아직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아직 관계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인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관계로 보이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그랬지만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 많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서 불안해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연락을 조금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연락이 올지 안 올지 봐야겠죠. 이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크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 그리고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여자, 그리고 우리는 속감도 잘 맞았어. 그리고 너와 나는 아직 인연이 끝난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불같고 좀 약간 이기적인 면도 보이시고 좀 약간 내가 남자인데 내가 약간 이런 거 여자라도 나는 자존심 막 빼면 시체야. 약간 이런 사람이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았지만 어떤 태를 내지 않고 괜찮은 척 하면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럼 네가 연락해야지. 언제 연락할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연락이 올까요? 6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7월 첫째 주까지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도 감정이 안 식었고요. 6월 둘째 주에 연락 오시겠고, 셋째 주는 이 사람이 좀 뭔가 지쳐 보여요. 지쳐 보이고, 넷째 주까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연락이 온다면 6월 둘째 주나 7월 첫째 주에 연락이 오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연락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해봤을 때, 왜냐면 이 사람이 아직 여러분에 대한 그림이 크고 감정이 크고 여러분하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느껴졌고 아직 너랑 나랑 끝난 거 아니냐고 약간 우리 지금 시간 갖는 거지 이별은 아니잖아 이런 느낌이시거든요. 근데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락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이 6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7월 첫째 주에 연락하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오히려 6월 셋째 주에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6월 넷째 주도 좋을 것 같고요. 첫째 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어떤 지금 멈춰있던 관계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6월 첫째 주를 기다려보시고, 6월 둘째 주를 기다려보시고, 나 자존심 상해서 저도요 이 사람한테 할 만큼 했어요. 자존심 상해서 연락 못 하겠어요 하면 7월 달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고,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이 사람을 이해 못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 우리 약간 아직은 뭔가 인연이 안 끝난 것 같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되면 6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연락을 해보시면 관계가 좋게 이어갈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리딩 정리.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상대방은 아직 여러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세고 남자면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해 막 이런 모습
보이시고 굉장히 좀 자존심이 세신 분이세요. 그리고 불같은 성격, 급한 성격. 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우리 아직 헤어진 건 아니잖아. 우리 지금 잠깐 각자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여자,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아직 끝나지 않은 서로 잘 맞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연락이 오는 거는 6월 둘째 주, 7월 첫째 주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하고 다시 맞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요. 제가 좀 욕심부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좀 이 사람한테 못되게 굴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헤어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6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연락하면 관계가 좋게 흘러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우리 시간 좀 갖자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과 이 사람이 관계를 좋게 이어가려고 하시면 여러분이 6월 셋째 주, 넷째 주 연락하면 관계가 좋게 이어가실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7월 달이 되면 이게 재회가 가능한 카드가 나왔으니까 아마 다시 관계를 좋게 이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아직 여러분한테 마음이 크고 여러분도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재회 운을 보러 오셨겠죠. 그나마 지금 뽑아놓은 카드 중에 4번이 가장 재회 운이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도 아직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크고 여러분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자신한테 안정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서로가 인연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지금 아직 마음이 많이 아프고 불안해하고 감정이 크고 여러분의 연락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6월 둘째 주 아니면 7월 달에 연락이 올 것 같고요. 여러분이 셋째 주, 넷째 주에 연락하면 관계가 좋게 이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보이네요. 그나마 안정감이 있는 카드들이 많이 떠서 제가 앞전일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아직 관계 안 끝났어. 서로 뭐 이렇게 싸우고 연락이 끊겼다든지 헤어지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 끝내자. 우리 그만 만나자.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그냥 뭐 싸우고 연락을 안 하고 있다든지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여서 아주 서로에 대한 감정이 크고 미련이 크고 잘 될 가능성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셋째 주, 넷째 주 연락하시면 좋고 상대방 그러지 않아도 상대방 분이 둘째 주에 연락을 올 거예요. 이 둘째 주에 만약 연락이 안 오면 7월 달에 연락이 오는 모습이 보이시고 상대방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어떠한 일 때문에 싸운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상대방과 여러분은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이때까지 뽑았는 카드 중에서 가장 재운이 강력해요. 강력하고 잘 될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재회를 잘 이어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이시네요. 지금까지 온 카드들은 막 제가 제외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네, 상대방분은 여러분에 대한 그림을 아직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세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마 자존심이 세고 연락이 와도 성격이 급해서 진짜 뭐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 상대방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상대방분은 어떤 일이 터지면 그걸 그때그때 해결해야 되는 성격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감정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게 서로의 성향이 좀 안 맞잖아요. 안 맞아서 그런 거에 대한 조율이 힘들 수는 있지만 어떤 인연의 끈이나 서로에 대한 감정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재회는 분명히 되실 것 같아요. 되실 것 같고 이 상대방 분과 여러분의 성향이 안 맞다는 걸 서로가 인정을 하면 어떤 다시 재회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좋은 방향의 의견, 계획, 토론, 뭐 서로에 대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 4번 카드들은 재회가 되고 좋은 카드들이 많이 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연락 오는지는 상대방 분은 6월 둘째 주, 그게 지나면 7월 달이 돼야 연락이 올 것이고 7월 첫째 주.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가 헤어지자 했어요. 상대하고 지금 냉정기를 겪고 있어요. 지금 잠깐 관계가 끊겼어요 하시면 여러분이 둘째, 넷째 연락하면 좋은 관계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제너럴 리딩이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야 미련과 후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내가 마음을 가졌을 때 지나고 봤을 때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고 후회가 없는 행동을 하고
후회가 없는 걸 해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거를 수긍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저는 하나의 어쩌면 뭐 연애의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이별 과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답답해서 저는 다음 주 셋째 주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하시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연락해 보시면 이 사람은 아마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연락을.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아직 두 분이 인연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연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고 서로의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어떤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면 누가 먼저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연락을 먼저 한다고 자존심이 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되게 좀 어린 생각이죠. 철없는 생각이죠. 중학교,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연락을 먼저 한다고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상대방의 성향을 내가 맞춰갈 수 있냐 없냐 거기에서 내가 자신이 없으면 놓는 건데 그걸 놓지 못하고 이어가는 그게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람도 기다리고 힘들고 있고 여러분도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그런 연락을 먼저 하고 안 하고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회는 분명히 되실 것 같아요.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그럼 이미지 카드를 뽑으면서, 네. 여러분이 이제 좀 이분하고 행복하고 발전적이고 좀 긍정적인 연애를 하시려면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서로가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보고 어떤 성향이나 그런 게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서로가 완전 나무로 살다가 사랑이라는 걸 한다고 해서 성향을 확 바꾸고 성격을 확 바꾸고 뭐 버릇을 확 바꾸고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는 네가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뭐 상대방도 난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어쨌든 그런 대화가 있고 난 뒤에 그게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것 같으면 서로 미련과 후회가 없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분명히 행복하고 긍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누가 연락을 먼저 하고 안 하고는 지금 이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안 중요하거든요. 완전히 단절됐다기보다는 어떤 냉정기를 갖고 있다든지 잠시 연락이 끊긴 것처럼 보이시는데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서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할 수 있는 시간만 가진다면 행복하고 긍정적인 연애가 이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본인이 후회 없는 또 본인이 미련을 안 가지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분명히 재회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6월달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조언 삼으셔서 행복하고 편안한 6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타로의 안나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심리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제 리딩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이나 리딩을 봐주시는 여러분한테 심리적인 측면을 안 달아주는 것 같아서 오늘은 쿠키 영상으로 여러분의 현재 심리 상태를 분석해드리는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4개의 카드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이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이 있는데 가장 내가 지금 마음이 가는 카드, 가장 눈길이 가는 카드, 이 카드가 제일 눈에 들어와 라고 하는 카드가 있으면 그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조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5초의 시간을 역시 드릴 테니 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여기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가족 중심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모성애나 부성애가 강하신 분,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애정을 조금 결핍돼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그립고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뽑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애착이라는 것은 내가 받지 못하면 상대방한테 주는 일이 상대방을 주면 상대방한테 애착을 줌으로 해서 나를 채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지금 딴 거보다는 가족 중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 내면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적인 면에서 부족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채워 나가려고 굉장히 가족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혹은 모성애가 강하신 분들, 자기가 지금 어떤 모성애적이나 부성애적인 부분에서 결핍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한쪽 부모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에 결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카드를 많이 고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내가 어떤 애정적인 면에서 과하거나 부족한 면이 없는지, 혹은 내가 자녀를, 혹은 뭐 자녀를, 엄마를, 부모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랑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신 분들이 없지 않으셨나. 너무 가족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잃어가는 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지금 어떤 내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지신 것 같아요. 그게 상황적인 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요 카드는 심리 상담에도 많이 쓰는 카드인데, 상황적으로 힘든 면이나 내적으로 내가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부딪혔을 때, 느껴졌을 때 이 카드를 많이 뽑으시거든요. 하지만 이 카드가 긍정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아직도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내담자의 내면에는 순수함이 남아있다는 거. 그 순수함이라는 건 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내적 에너지, 동기, 혹은 전환할 수 있는 힘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굉장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는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걸 회피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림을 보면 움직일 수 없는 동상의 소를 아이가 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여러분은 이 내면에 있는 문제점,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거를 회피할 수 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은 여러분이 이거를 저는 이제 내면 아이라고 하는데, 내면 아이가 덜 자랄 수도 있고 내면 아이가 아직 덜 치유됐을 수도 있고 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거를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다만 발견을 못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지금 어떠한 자신이 내가 자존감이 낮은 건 아닌가, 혹은 내가 불안함이 너무 큰 건 아닌가, 혹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조금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이 카드는 어떤 본인의 무의식적인 죄책감이나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내적인 죄책감이 많으세요. 죄책감은 또 다른 말로 나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 말은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 반대쪽 이면에는 나에 대한 분노감이 많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것만 계속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드, 세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굉장히 여리고 착하시지만 그거를 상대를 욕하고 상대가 나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방향으로 많이 돌리시기 때문에 지나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건 꼭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왜 여러분이 용서가 못해요? 누구보다도 난 내 편은 내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닌지 마음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드는요.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어떤 소통의 부재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뽑으세요. 많이 뽑으셔서 이런 분들은 어떤 연인 관계의 소통도 그렇지만 부모,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의 관계도 그렇고 소통이 잘 안 될 때, 힘들 때,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을 때 정말 나는 터놓고 대화하고 싶지만 말할 용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말한 걸 난 너무너무 이해하고 싶은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든지, 하지만 그걸 표현하지 못한다든지 할 때 이런 카드를 많이 뽑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고, 소통에 대한 부재를 많이 느끼고 계실 거고, 아니면
내가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누군가가 필요해요 라는 사람들이 이런 카드를 많이 뽑으시거든요. 저 어디든지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대화가 통하진 않죠. 하지만 분명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해요. 그 존재를 꼭 믿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나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요 하는 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서로 다를 뿐이지 그 상대와 나를 이해하고 좀 더 나를 깊게 이해한다면 이런 부분도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친구나 뭐 이런 가족이나 연인도 나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진정한 친구 한 명 만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좀 이런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조금 소통, 의사소통, 뭐 가족관계 대화의 단절 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뽑는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심리 상담사로서 쿠키 영상을 찍어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불안함, 힘든 연애에서 오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조금 더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안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 리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하고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